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정치 세력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한 강원도 정치권은 아직 큰 요동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24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지 보름 만입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3인방과도 힘을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탈당과 신당 창당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정치 지형은 이미 양당 체제가 굳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여야 양당은 제3지대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흔들림 없이 정통 보수는 결집해 나가겠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거대 양당의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도 신당의 영향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낙연계나 이준석계로 알려진 강원 정치인들의 신당 합류 움직임은 아직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때 이낙연 대표님을 지지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 탈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또 요동 없이 그냥 제 역할을 쭉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신당이 기존 정당과 다른 민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고 조직력을 가동할 경우 강원 정치권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낙연이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력이 강원도에 좀 남아있다고 보고 그중에 출마 선언을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3지대 빅텐트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총선 결과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바로 부동층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춘천 MBC를 비롯한 강원 권역 방송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지지도가 팽팽한 가운데 부동층이 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당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맞대결 구도가 깨질 수 있어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병원에서 의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업무량이 많다며 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소아청소년과의 3분의 1이 넘는 의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 분야인데요. 환자들의 걱정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강원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3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70대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숨지자 병원이 응급실 운영 체계를 바꾼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하루 한 번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보고하고 대기 중인 환자 상태도 수시로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응급실 당직은 의사 2명이 모든 병상을 전담하는 상황. 5명인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하루 최대 15시간, 주 2회를 근무해야 해 피로가 한계치에 달했다고 호소합니다. 교수들은 전문의가 부족한데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병원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탈 조짐은 그동안 인력난을 겪어온 필수 의료 분야 교수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당장 의료진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두 11명인데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에 임용 계약이 끝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내분비와 신장 등 채용이 힘든 세부 분야 의료진이 2명이나 돼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홍천에 있는 병원도 많이 없어서 한 개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또 교수님들 가신다고 하시면. 강원대병원은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문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핵심 의료 인력이 유출되면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미입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뛰는지 윤하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강원 선수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지 대관령고 썰매 5인방입니다. 청소년 올림픽에만 있는 종목인 1인승 봅슬레이, 모노봅의 소재환, 최시연, 엎드려 썰매를 타는 스켈레톤의 신현수, 김예림, 정예은이 그 주인공입니다. 2006년생 동갑내기로 서울과 경기 안성 등 태어난 동네는 다르지만 동계 종목 선수로 꿈을 정한 뒤 평창에 모여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소통이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올림픽 때는 주행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꼭 3등 안에 들고 싶은 게 제 각오예요. 모노봅 소재환, 스켈레톤 김예림은 국가대표에 발탁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홈트랙에서 열린 최근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올림픽 썰매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이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원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는 진부고등학교 김가온, 김우석, 송찬민이 출전합니다. 평창에서 나고 자란 선후배 사이로 3명 모두 일찌감치 스키를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계속 훈련하던 곳에서 올림픽 하다 보니까 떨리진 않는데 그래도 세계 선수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루지 형제로 불리는 김복은, 배재성도 메달이 목표입니다. 각각 남자 1인승과 2인승에 출전하며 이번 대회는 물론 앞으로 한국 루지를 이끌어갈 유망주입니다. 2024 대회는 개막식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무료인 만큼 인터넷 예매나 현장 구매를 통해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게 가장 좋지만 홈페이지 올림픽스.com에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강원 2024 화이팅! 2024 강원 화이팅!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에 마련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끝나는 2월 1일까지 임시 운영합니다. 어제 시범 운영 첫날을 맞아 미리 신청한 50여 명이 이용했는데 체험관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 관람객이 준비된 썰매에 엎드리자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주요 지점을 지날 때마다 썰매가 요동치고 실제 스켈레톤 경기를 하는 듯한 경험을 줍니다. 스노보드 위에 올라탄 관람객은 실제 눈 위에서 보드를 타고 점프를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스노우보드가 엄청 넓게 보니까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VR 기기를 쓰고 기구에 올라타면 어느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봅슬레이 선수가 돼 있습니다. 180cm, 100kg이 넘지 않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 어른들은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스톤보다는 가볍지만 4kg짜리 스톤을 굴리면서 컬링 체험도 할 수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실제 경기장에서 타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춥지 않은 실내에서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강원 동계올림픽이 지금 19일서부터 열리는데 그 동계올림픽 운동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대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를 알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끝나는 2월 1일까지 운영하며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는 2층과 3층에도 다양한 주제의 메타버스 체험 공간을 마련해 9월 정식 개관합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오는 9월 기존에 마련된 메타버스 기술관과 메타버스 스포츠관을 비롯하여 첨단 영상관 그리고 미디어 아트홀을 포함한 복합 메타버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예약이 개시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예약이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또 일본 모던 피아노 플라멩코 팀의 공연과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공연도 매진이 임박해 흥행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통 중인 일부 수입과일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초 과일류 20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필리핀산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4배에서 21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과일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일은 즉시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일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 비율이 90.76%로 나타났습니다. 일지망 학교에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배정 프로그램을 통해 2지망에서 6지망 아니면 이미 배정됐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안 좋아 무추천 배정하는 중학교에 속한 학생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수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암호를 전망할 수 있는 출렁다리 춘천 사이로 248을 올해 만듭니다. 50억 원을 투입하는 춘천 사이로 248은 의암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근화동 유수지까지 총 길이 248m, 폭 1.5m의 현수교로 건설합니다. 또 소양호 둘레길에 70억 원을 들여 소양강댐에서 청평사까지 5.9km 구간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의 하나로 교통소통 정보와 통행 시간을 안내하는 도로 전광판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를 분석 가공해 강릉 지역의 25곳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로 전광판에는 도로 수통과 지정체 상황을 색깔로 구분하고 주요 목적지까지 통행 시간도 표시합니다. 오늘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제한됩니다. 춘천시는 5개 광고물법 등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최대 2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곳은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cm 이상이 돼야 하고 현수막의 구격도 10제곱미터 이내, 글자 수는 세로 크기가 적어도 5cm가 넘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농산물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관내에서 택배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출 총액의 5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두 2만 3천 건에 9,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한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7월 지인 등과 공모해 태국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케타민 3.4kg, 코카인 200g 등 시가 2억 원이 넘는 마약을 사들이고 소분한 비닐팩을 사타구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이모 씨와 아내 20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아인 자녀의 치료비를 대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아내 이모 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선고 확정 전까지 구속을 피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에서 예비 고1 진학 캠프를 엽니다. 진학 캠프는 중3 기말고사 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진학 전문관이 진행하는 대학 입시에 의해 고교 교사가 진행하는 국영수 특강, 상담 교사단이 진행하는 고교 생활 사용 설명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오늘과 내일은 원주교육지원청, 19일과 20일에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얼음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참가하는 얼음 축구 동호회는 남성 27개 팀, 여성 8개 팀으로 안전 장비를 착용한 5명이 한 팀을 이뤄 경쟁합니다. 경기는 전후반 10분씩 모두 20분이고 첫날 예선전, 다음날 본선 경기를 치릅니다. 대회 총 상금은 1,400만 원으로 대회 참가자가 낸 참가비 7만 원은 전액 화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겨울철 동해안 주요 어종인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자 한해성 수산자원센터가 종자 방류에 나섭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고성의 오호항과 공현진항에서 확보한 도루묵 어미를 이용해 인공종자 생산에 나서고 치어가 3cm 정도로 자라면 오는 4월까지 1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의 지난해 도루묵 어획량은 382톤으로 전년 3년 평균 1,633톤의 23% 수준에 불과해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인제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세종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세종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3년으로 단축해 운영하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3단계별로 각각 15명을 모집하고 교육 참가자들은 3월부터 연말까지 2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양구군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정책을 추진합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6.25 참전 유공자는 교통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에 올해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보훈유가족 5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이 연말연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요양원, 홍천터미널, 목욕탕 등입니다. 점검에서는 자동 소화장치와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상대피로에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